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재작년요, 그러니까 2017년 11월 6일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이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보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주사파 전대협에 장악되어 있다. 이랬더니 이 임 실장이 아주 화난 표정으로 말이죠. 유감스럽게 매우 모욕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그리고 이제 임 실장이 이어서 제5.6공화국 때 정치 군인들이 그 군화에 광주가 짓밟히고 있을 때 의원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신은 말이죠. 생애와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뭐 했어?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뭐 이 말이겠죠. 그런데요. 1980년 광주 사태 때 전희경 의원 5살이었어요. 뭘 했겠습니까?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임종석 실장, 당시 실장 14살이었어요. 근데 뭘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뭐 또 굳이 새로 꺼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김원웅 그 광복회 회장 이 사람한테 임종석 화법을 빌려서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김 회장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보니까 김 회장 해방 바로 전에 태어났네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일제에 대해서, 친일파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 광복절 경축식 그 기념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 친일파와 결탁했다, 뭐 그래서 뭐 반민특위를 해체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이 국립현충원에 반민족적 친일파 69명이 거기 안장돼 있다 이러면서 파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도 이 기념사를 내려보냈는데 서울 기념사하고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몇 가지를 더 이제 추가했는데 거기 보면 메가더도 말이지 친일파를만 등록했다. 또 육군참모총장 역대 육군참모총회 1대부터 21대까지 모두가 일제에 빌붙어서 그 독립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뭐 또 양쪽이 다 그랬겠지만 또 안익태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선생이 친일파였다. 이걸 또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 김원웅 이 사람은 누구냐? 그 아버지가 이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뭐 광복회 회장도 맡고 있겠지만은 근데 이 개인적인 이력을 보면 참 화려합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 모양이죠. 공부도 잘했을 것 같고. 그런데 학교 다닐 때 한일협정 반대 데모를 하다가 투옥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요. 이제 인생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민주공화당이었습니다. 거기 공채로 들어가가지고 민주공화당 당료로서 이제 정치를 시작한 거예요. 민주공화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던 정당이죠. 그게 나중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는 민정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거기서 역시 당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이 세 사람이 이제 3당 합당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합류를 안 하고 나와서 이제 뭐 노무현, 이기택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른바 꼬마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꼬마민주당이라는 것은 왜소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칭을 꼬마를 붙인 거죠. 어쨌든 거기서 14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15대 때는 낙선을 했고요. 16대 때는 또 그 이제 꼬마민주당이 한나라당하고 합쳤거든요. 일부는 이제 이 진로를 달리했지만은 그래서 합쳐가지고 한나라당 후보로 또 출마를 했습니다. 16대 때 그 당선됐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또 한 거죠. 말하자면 친정에 돌아와서 이제 국회의원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회창 당시 총재하고 뭐 이 정책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열린 우리당 들어갔죠. 또 정당을 또 이곳저곳 정당을 다니다가 이제 열린 우리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17대 국회의원을 또 합니다. 그다음 나중에도 뭐 출마했다 떨어지고 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광복회 회장을 하게 됐죠. 근데
17일에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화려한 이력 아닙니까? 그렇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그게 생계 문제였답니다. 생계 문제. 먹고 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일제시대는 그 일제시대 살았던 사람들, 일제시대 살았던 사람은 우리 앞 세대들 아닙니까? 부모 세대, 또 그 위에 조부모 세대, 또 그 위에 중조부모 세대, 이런 분들이 일제시대를 살아내신 분들 아닙니까? 살아냈다고 해야죠. 그 엄혹한 식민시대를 살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본에다가 우리나라 갖다 바치고 그 식민생활을 했습니까? 나라를 일본에 일제에 뺏긴 건 누굽니까? 조선왕조 아닙니까? 조선왕조 그때 지배세력들. 그 사람들이 온 백성을, 왕조의 백성들을 그냥 일제 식민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백성들은, 그때 조선 백성들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자기가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일제 식민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중에 1대부터 21대까지 뭐 이랬는데 그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 이런 사람들은 일제시대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일본의 식민으로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살았어요. 그럼 여기서 살지 말았어야 됩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전혀 뭐 공부도 하지 말고 그냥 무지랭이로 살았어야 됐습니까? 출세할 생각도 하지 말았어야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그냥 일본 식민인 줄 알고 그냥 산 거죠.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좀 더 나은 자리로 가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이렇게 노력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설령 뭐 그때 부역을 했다 칩시다. 일본에 아주 뭐 극단적으로 말이죠. 반민족적인 행동을, 그런 행태를 자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그 시대를, 저기도 어쩔 수 없이 그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 그 시대에 좀 더 잘 살라고 노력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설령 부역을 했다 하더라도 해방 이후에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그 과정에, 그 다음에 국가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기여를 했다면 그 공로는 또 인정이 돼야죠. 김원홍 씨가 생계 때문에 살았던 거는 생계 때문에 살았던 거고, 지금은 자기는 이제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 일제 잔재 청산에 나서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일제시대 부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라를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공적을 세우고 이런 건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무슨 그런 계산법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산 항상 그런 식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는 괜찮고, 자기는 그래도 당연히 옛날에 과오를 뉘우치기만 하면 괜찮고, 안 뉘우쳐도 괜찮고. 왜? 옛날에 뭐 저희 북한에 대해서 이를테면 뭐 주사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종북파 이런 사람들, 지금 와서 무슨 뭐 자기들이 이제 그 손 뗐다고 이야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당당하게 그때 그래 살았는데 어쩌라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지금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권력 잡고 사는데, 건국기에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들 왜 다 이렇게 매도돼야 되는 겁니까? 묘까지 파라 그러고. 그게 기가 막힐 일이죠. 해방된 나라, 그것을 우리 앞세대들이, 우리 독립운동가 투사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목숨까지 내걸면서 그렇게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이유가 어떻겠습니까? 이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끼리 우리의 나라를 만들어서 오순도순 모여서 힘을 합쳐서 나라도 발전시키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염원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투쟁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됐습니다. 세계 유수의 경제 강국이 됐죠. 그런데 해방된 지 지금 75년입니다. 지금까지도 편을 갈라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같이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나아가도 지금 정말 어려운 이런 시대인데 뿔뿔이 서로 흩어져가지고 서로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직업적인 그런 반일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김원홍 씨 그런 말하는 거 보면 김원홍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또 생계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생계를 건 사람도 있고, 이 반일 운동에 이걸 가지고 이름을 날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걸 징검다리로 해서 정치권에 진입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지 맙시다.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
폴 존슨이라고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세계 현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더없이 냉혹하게 되어버린 것은 일반적으로 명백한 악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불타오르는 정의감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흔히 말하여진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감이란 것이 편향된 인식의 바탕을 둔 것이라면 더 큰 문제죠. 정의감을 자기들만 독점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정의야. 내가 하는 행동이 정의야.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전부 불의야.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이야말로 비극이죠. 이낙연 그 의원 있죠. 민주당 당권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 전 국무총리. 근데 이 양반이 김원웅 회장의 이 기념사에 대해서 아니 광복회 회장으로서는 그만한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대통령 왜 되려고 합니까? 국민을 화합시키려고 대통령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을 다시 편갈라가지고 분열시키려고 대통령 하자는 겁니까? 예? 극도의 증오심을 국민들 자기 편의 국민들한테 심어주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두고두고 싸움판을 이어가자 이겁니까? 그게 통치에 편했어요? 그게 우리 편이 항상 정권을 집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구도니까 그런 쪽으로 몰고 가자 이겁니까? 이제는 국가를 좀 이끌겠다 이런 각오를 한 사람이라면 이 품이 커져야죠. 모든 국민을 다 품 안을 수 있는. 그런데 앉아가지고 맨날 그런 식으로 편가르기나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기나 하고 뒤에서 은근히 그거나 즐기고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맙시다. 정권 사람들, 정권이 높은 사람들 제발 좀 부탁할게요. 예, 우리끼리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권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망하는데 이 버릇 못 고칠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